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모 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상가집을 방문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홍천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저녁에 출발했던 두 사람은 조문을 하고 다시 춘천으로 가야 했기에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국도를 벗어나 샛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홍천에는 낮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밤이 되자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어느 마을을 지나 모퉁이를 돌 무렵 길가에 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업고 조금 큰 아이는 옆에 손을 잡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가를 가야 했지만 비도 오는데 길에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차를 세우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이면 가는 길에 있으니까 태워드리고자 하고 할머니 일행을 뒷좌석에 태우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길을 가다 어두운 길에 서 있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살짝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사고가 났으니 얼른 명함을 주고 보험 접수만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 차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차를 충돌한 충격이 있었는데 막상 차에서 내려도 보니 본인의 차 위에는 주변에 어떤 차도 없었고 심지어 차에 부딪힐 만한 어떤 것도 없었으며 차 앞 범퍼를 살펴봐도 무언가 충격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차 앞을 보니 앞쪽에는 폭우로 인해서 가드레일과 함께 도로 한쪽이 무너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대로 직진했다면 땅떨어지로 떨어졌을 것만 같았습니다. 김모 씨는 놀라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차를 멈추고 앞쪽을 살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차에 타면서 일행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다행히 제가 잘못 봤나봐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괜한 걱정을 하셨겠네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뒷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마음이 급한 할머니가 먼저 내렸나 싶어서 조수석에 있는 일행인 최 씨에게 물어봐도 최 씨 역시 할머니 일행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생각에 김 씨는 내려서 주변을 다시 둘러봐도 할머니 일행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에 타서 뒷자리를 살펴보는데 김 씨는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봐,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뭐가? 우리가 그 할머니를 태웠을 때 말이야.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태워주자고 했던 거 아니오? 그런데 뒷자리 봐봐. 뒷자리에 어떻게 물기가 하나도 없지? 그제서야 두 사람은 뒷자리에 실내등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는데 뒷자리에는 처음부터 사람이 타고 내린 흔적 따위는 없고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상가집에 갈 때까지 서로 한마디 말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상가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마치 오늘 아무 일도 겪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 오늘 부모님 상을 당한 이곳 토박이인 친구와 담배 하나를 피우면서 김모 씨는 오늘 있었던 이상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그 할머니의 생김새며 옷차림이며 아이들의 옷차림을 물어봤습니다. 너 그 할머니 아는 할머니야? 맞아. 네가 말한 그대로야. 그러자 그 친구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 할머니 일행은 1년 전쯤에 그곳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죽은 할머니야. 비 오는 날 병원에 급히 가려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대.
김모 씨는 소름이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본인이 만난 할머니 일행이 귀신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귀신이 왜 나타났을까요? 잠시 후에 장례식장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에서 마침 이 지역 케이블 채널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교통 통제가 되는 것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모 씨가 지나쳐온 그 길에서 대형 덤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낭떠러지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곳이 1년 전에도 뺑소니 교통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가로등 불빛이 약하고 가드레일 등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보강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말이야, 오늘 사고가 난 대형 트럭이 뺑소니 사고의 당사자가 아닐까? 할머니는 본인과 손주들을 죽게 만든 그 운전자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바로 내가 그 길에 나타나자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내 앞에 손주들과 함께 나타나서 나를 구해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김모 씨는 마음속으로 누군지 모르는 그 할머니와 손주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의 당사자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김모 씨는 그 길을 지날 때면 자신을 구해준 누군지 모르는 할머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